그 여기 양승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명이 취재원 3명 정도를 취재해서 종합했다. 왜 거짓말을 해? 이거 국회에서 거짓말했잖아. 이거 위증이야 이거. 위증이네. 양승동 거짓말. 취재원 그러니까 2명 누군가 빨리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봐봐, 한 명 신, 2명 성, 3번 식. 이건 아니야. 이거 좀 썰렁하다. 알았어. 유진아. 뻔히 드리방이라고 내가 해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 허은하 의원이라는 분이 여기다가 얘기하잖아요. 허은하 의원? 여기 저기 뭐야 관련자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취재원 보호를 하고 자빠졌어. 취재원 보호 아니 범죄 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취재원을 보호해? 앞장이야. 왜? 앞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이거 앞장. 앞장네. 아 취재원 보호라니 왜 여기다가 취재원 보호를 얘기해? 야. 그다음에 단순한 실수라고 그러고 있고. 예? 근데 우리 허은하 의원은 지역구를 잃어버렸죠. 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네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최근에 경찰 압박. 검찰 압박. KBS 이게 단독이야?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근데 태국에 있는 기자가 특파원이 김성태를 어떻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범죄자들은 원래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은 귀국할 때 자기 말을 잘 써줄 만만한 언론사를 하나 선택해서 지령을 내린다고 했던 그 내막이 좀 궁금하긴 해. 왜냐면은 그걸 지금 알진 못해. 그 특파원이 어떻게 얘한테 접근했는지 리포트를 보면은 나 안 궁금해. 나는 그냥 한동훈 직접 만난 게 아니야. 태국에서 얘가 지금 감금돼 있잖아.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면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찾아가지 않았잖아. 그럼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그 내용도 전화 목소리야. 아 그래요? 근데 웃기는 거는 감금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했겠어? 무슨 전화를 누가 줬거나 아니면은 김성태가 어디 근데 얘네들은 김성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만나거나 전화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인생을 서로 조질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텔레파시가 있어. 그건 좋은데 그거 아닐까? 아무리 텔레파시가 있어도 감옥에 있는 애가 어떻게 특파원하고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은 이제 태국 감옥을 지어줬나 김성태가? 거기다 전화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했다기보단 김성태가 연락을 해서 연결됐을 확률도 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한 그대로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에 맞는 언론사. 김성태가 아무한테나 돈 전화하지 얼마나 많아. 않았겠지. 좀 지어주고 나 전화 통화 좀 하게 해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네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 결심이라고 하니까 진짜 근데 기획 체포의 시이네 이게. 근데 제가 여기다 검찰 압박 때문에라고 빨간색을 표시를 한 거는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KBS 저널리즘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야. 검찰 압박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인용부여 했죠, 인용부여. 근데 이거 있잖아. 내가 끔찍한 얘기 해줄까? 유시민도 이거 한다. 알았어. 근데 인용부 했잖아. 인용부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 말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이 없는 걸 자기가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워딩 그 말에 저 말에 똑같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이거예요. 관련 내용이. 자, 이건 기자 말이에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체포된 뒤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를 회사와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특파원 얘기야. 그럼 김성태 얘기를 볼까요? 김성태 얘기는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다음에 요 밑에 가족들이 어렵다는 건 뭐냐? 친동생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고 여동생 남편은 감옥에 가요.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보소. 검찰의 압박 때문에라는 말을 김성태가 했어요? 아니네. 안 했지. 다운표까지 쳤는데. 다운표까지 쳤는데 김성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기자가 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소름 돋는 하나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검찰 압박에 있는 앞에 다운표는 이게 하나인데 뒤엔 2개 쌍따옴표야. 아니야 저 빨간 것 때문에. 빨간 것 때문에 가려졌을 수도 있어. 가려진 거야? 빨간 것 때문에 가려진 것 같아. 아니. 맞아. 빨간 것 때문에 가려진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음모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니 근데 다운표
자료를 쓰는 행위조차 똑바로 안 해서 그 결과는 뭐냐? 검찰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앞에 뒤로 다시. 검찰이 마치 김성태를 조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런 내용 없어. 없네. 누가 보면은 검찰이 고문한 줄 알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 기자가 근데 여기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딱 바로 나오잖아요. 한동훈. 다음 페이지. 여기에 이재명 만난 적 없다. 김성태. 이거 말 맞추기 신호. 네. 한 거잖아. 이거 뭐 실체는 몰라.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수사하면서 말을 다 바꾸거든, 진술을. 그러면. 김성태도 그럴 확률이 57,000%예요. 근데 그 동일한 특파원이 또 이런 기사를 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김성태 골프장 체포 사건의 숨은 그림들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뭐야? 기사로 장황하게 기사를 한참 내요. 네. 근데 여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검찰이 잡았을까? 사실은 경찰이 잡았다. 근데 검찰이 일부 출입 기자들한테만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어디에도 경찰은 없다. 무슨 근데- 말이야? 경찰이 잡았는데 경찰은 없다가 뭐야? 그러니까 이 김성태를 잡은 거는 사실은 경찰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은 검사가 도피를 도왔고 결국은 경찰이 잡지 않았냐. 이렇게 그리고 얘기해. 이 특파원이란 친구는 검찰이 지금 기자들을 가지고 놀고 기자들은 검사들만 검사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뭐 하나 받을 수 없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검찰이 출입 기자들한테 내용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검찰이 지금 기자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걸 보면서 검찰이 체포하면 기사가 나가고 구형하면서 기사가 나가고 이건 검찰이 여론을 막 가지고 논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를 한다면서 사실은 죄형 보도주의를 한다. 죄를 뉴스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만들고 있다. 지금 김성태를 지금 옹호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지금. 기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이 슬금슬금 기사를 흘리고 내용을 흘리고 얘도 내일 좀 파봐야 돼. 그걸 가지고 김성태를 언론이 계속 조지고 이러니까 김성태는 당연히 죄인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서 정교하게 정리된 주장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 내년 4월 10일에는 총선이 열리는데 그 전까지 대법 판결이 나올 일이가 없으니까 그때까진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특파원이 늘어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우리가 지금 이 KBS에서 다루는 대상이 그러니까 이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기 정보 빼돌려서 지금 도망간 놈이야. 8개월 동안 도망가 있고 그리고 지도인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이니 이런 것들은 외환관리법 지도인정을 위반도 했다고. 그렇고 대북 송금 위반에다가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변압 사건의 주인공인 사람이 8개월 동안 도피한 사람을 잡았는데 맞아. 그걸 이따위로 하면서 죄형 보도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KBS의 정말 처참한 수준. 아니 김성태 같은 사람을 옹호하는 애는 안민석이랑 KBS 왜 그러는 겁니까? 얘도 진짜? 집에 있는 그 옷장 좀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기자도? 이 친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진짜? 근데 좀 이상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왜 이럴까?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친구 이번에 완전히 쪽팔았어. 왜? SBS에서 이 기자 이름이 임찬종이야? 아니야. 이거는 김원장 기자. 그 KBS는 김원장이고요. SBS에서 이거를 단독 보도한 거야 처음에. 저기 잡았다고 태국에서. 임찬종 기자는 팩트만 따지는 정말 훌륭한 기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자. 태국에서 김성태를 잡았다고 하는 거를 단독 보도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기에 김원장이라는 애가 검찰이 이른바 이게 기자들이 말하는 뽀찌 이렇게 이게 찔끔찔끔 주는 거 미끼같이 정보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취재했다는 식으로 이 친구는 이제 그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취재했다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김원장 보도를 가지고 잘근잘근 다 씹었구나. 잘근잘근 씹었구나.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아까 김원장 기자는 검찰이 기자들을 가지고 놀고 검찰이 모든 정보를 준다고 그랬잖아. 경찰이 잡고 이거 경찰이 잡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잡고 경찰도 막 광고를 다 한 거예요. 자기 자랑도 한 거예요. 우리가 잡았다고. 그 다음에 검찰 기자들이 이걸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 경찰 기자가 아니라 경찰 기자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막 뭐 자기 소설을 막 써놓은 거야. 자기는 검찰에서 실제로 뭐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걸 했던 게 수원지검이야. 근데 언론사에 그 어떤 그 조직 구조가 검찰 출입 기자가 있고 경찰 출입 기자가 있는데요. 검찰 출입 기자는 중앙지검, 대검 이런 데 출입하는 거야. 검찰 출입 기자는. 그러니까 지검은 대부분 지검은 경찰에서 커버해. 그러니까 이거 경찰 출입 기자 쪽에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검찰 기자들이 검찰 기자들을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한다고. 찔끔찔끔 무슨 길들이게 하는 것처럼 썼구나. 그러니까 이 SBS 기자가 KBS 기자를 두고서 아예 페이스북에다 대놓고 이쯤 되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웬만하면은 동업자끼리 이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KBS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네. 그러네. 근데 어쩌면 이 기자 상 받을 수도 있겠다. MBC의 사례를 보면은 김원장 기자 올해의 기자상 받을 확률이 높네요. 상 받을 수 있어. 상 받을 수 있어. 지금 깜짝 놀란 게 임찬용 기자는 제 페이스북 친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친구가 아닌 거 보면 내가 잘렸네. 임 기자님, 나 왜 잘렸어? 나 임 기자님 좋아하고. 쌍꺼풀 하니까 누군지 모르고 내가 잘랐을지도 몰라. 참 기자라고 내가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는데 왜 잘랐어? 예.